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달함수인데요. 뭘 구하는 거죠? 전달함수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입력이 전압입니다. 출력도 전압이죠? 그럼 전압비를 구하는 거네요. 저항은 R 그대로고요.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L은 SL이 되겠죠. 따라서 입력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R 플러스 SL이 되죠. 출력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SL이 되죠. 얘가 전달함수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는 전압이 되어지려면 전류가 곱해져야 된다 그랬죠. 이래야 전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피던스 B만으로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분자 분모에 L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다 L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L분의 1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L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그 값이 동일하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S만 남죠. 다음에 LL 없어지니까 S만 남고요. 다음에 뭐만 남아요? L분의 R만 남죠.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4번에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전달함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기 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달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될까요? 역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값을 보면 전압의 B입니다. 그러면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SL이고 SC분의 1이고 R은 그대로죠. 따라서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SL 더하기 SC분의 1 더하기 R이 되겠고요. 출력은 하나밖에 없죠. R이 되겠죠. 얘가 전달함수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려면 분자 분모에다가 SC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죠? RSC가 될 거고요. 분모는 S자승 LC 플러스 RSC 플러스 1이 되겠죠. 곱해보세요. 뭘 곱해요? 이놈을 여기에 곱해보세요. S자승 LC가 되죠? 요놈을 여기 곱해보세요. RSC가 되죠? 요놈을 여기 곱하면 SC 없어지니까 1이 되죠. 따라서 이거와 같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되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전달함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전달함수 구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달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SL이고요. R이고요. 다음에 SC분의 1이죠. 요렇게 임피던스 이렇게 대해서 더해준 거죠. 직렬이니까. 요거는 SC 분의 1이 되겠죠. 출력 쪽이죠. 얘가 전달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역시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분자 분모에 SC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만 남겠죠. 그 다음에 S자승 LC가 될 거고요. 다음에 RSC가 될 거고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얘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죠. 역시 전압에 대한 B입니다.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R1, R2가 직렬이죠. 그래서 R1, R2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또 직렬된 게 C2라고 되어 있네요. SC2분의 1이죠. 출력 쪽에는 뭐가 있죠? R2에다가 더하기 SC2분의 1이 되어 있죠. 얘가 전달함수가 되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SC2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죠. SC2를 곱하니까 1이 될 거고요. SC2를 곱하니까 R2SC2죠. R2SC2가 되겠죠. 자, 여기 SC2를 곱하죠. SC2를 곱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R1과 R2가 묶어진 거죠.
SC2를 곱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SC2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똑같은 게 어느 거죠? 2번에 있죠.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기본만 알고 계산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얘도 뭘 구하라 그랬죠? 뭘 구하라 그랬죠? 전압비 전달함수는 그렇게 하고 물어봤죠? 전압비 전달함수. 주어진 값을 보세요. 1N이 1옴, 다음에 얼마야? 5분의 1 파라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없어요. 1N이니까 SL이잖아요. S가 J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냥 J오메가입니다. 1을 곱하나 마나. 다음에 1옴은 그냥 1이죠.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J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C 값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J오메가의 5가 되겠죠. J오메가의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압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그대로 3개가 더해지죠. 직렬로. 그러니까 J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J오메가 5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게 5가 위로 올라가죠. 출력은 뭐예요? 1이죠. 저항의 양단의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은 1이죠.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는 약분돼서 없어진 거라고 했죠. 자, 이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J오메가를 분자분모에 곱해줘야 됩니다. J오메가를 항상 무엇을 곱하냐면 이 부분을 곱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앞에 문제도 한번 보세요. 무엇을 곱했어요? 여기서 얘를 곱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했죠. 다음 이 문제도 무엇을 곱했어요? 여기서도 얘를 곱해서 간단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를 곱해서. 그렇죠. 그 밑에 문제도 뭘 곱했어요? 얘를 곱했죠. 얘를. 그래서 간단히 했죠. 똑같은 형태요. 여기서도 뭘 곱해요? J오메가를 분자분모에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이니까 J오메가만 남겠죠. J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이 부분은. J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에다가 곱하면 뭐가 되죠? J오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J오메가 곱하면 5가 남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J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JJ, 그러니까 J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J의 오메가죠.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실수하고 허수로 묶어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5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수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허수는 J의 오메가가 되겠죠. 자, J의 오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실수 허수로 분리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1번만 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래요. 얘가 전압비 전달함수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병렬된 것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입력 임피던스. 병렬된 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전달함수에서 병렬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R1 곱하기 CS분의 1 더하기죠. 그 다음에 R1 곱하기 CS분의 1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이게 병렬이죠. 분자분모에 뭘 곱해줘요? CS를 곱해주면 병렬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R1 CS 플러스 1분의 R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R1 CS 플러스 1이죠. 1이 되죠.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R2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출력이 뭐가 되겠어요? 출력이 R2가 되죠. 출력이 R2가 됩니다. 이렇게 R2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또 간단히 하려면 얘를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일한 거 곱해준 것은 1이 되겠고, 이거는 R2에다가 R1 CS를 곱했죠. 플러스 1을, 그렇죠. R2에다가 R1 CS 플러스 1을 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는 뭐야? R2에다가 역시 뭘 곱해준 거야? R1 CS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죠.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얘를 계산하시면.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R1 R2 CS가 되고요. 여기는 R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1 R2 CS가 되고 또 더하기 R2가 되겠죠. 더하기 R2가 돼야 돼요. 더하기 R2. 즉 더하기 R2 이렇게 전개해주면 더하기 R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T1하고 T2 값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입력은 R1에다 R2에다가 C가 되겠죠. C는 SC분의 1이 됩니다. 출력은 R2에다가 SC분의 1이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SC를 곱하게 됩니다. SC를 곱하면 R1 더하기 R2 SC가 되겠죠. 더하기 1분의 R2 더하기 1이 되겠죠. R2 SC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뭘 곱했으니까요? SC를 분자 분모에 곱한 겁니다. 항상 곱할 때는 얘를 곱하는 거 아시죠? 분모의 값을 곱해서 소거해버리는 겁니다. 분모를. 그래야 식이 간단히 되니까요. 그런데 R2C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R2C를 T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C를 뭐라고 그랬어요? T2라고 그랬죠. R1 더하기 R2C를 T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뭐가 돼요? T1 S 플러스 1 T2 S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식이 조금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인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어드미턴스 전달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드미턴스 전달함수. 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되죠. 어드미턴스. 병렬하고 직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 회로에 대한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V가 어디에 V예요? 전류라고 얘기했지만 전류원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만 V라고 했죠. 그 V는 실제로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어진 게 병렬 연결이잖아요. 이 부분이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된 거 이해하시죠? 그렇죠. 병렬 연결. 그러면 이 병렬 회로에서는 여기에 전압이 V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 부분의 전압.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1은 어떻게 돼요? 무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데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하면 됩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병렬이니까 여기 뭐가 병렬이야? C2하고 L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SL이 되고요. 여기는 SC2분의 1이죠. 그러니까 SL 더하기 SC2분의 1, SL 곱하기 SC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병렬이죠. 거기에 R이 직렬이 되어 있죠. R. 근데 얘가 어드미턴스죠. 전달함수가. YS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드미턴스. 그렇기 때문에 분의 1이죠. 임피던스에 어떻게 해줘야 돼? 역수. 자, 이제는 이것을 간단히 하는 작업만이 남아있죠. 간단히 하면 돼요. 간단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먼저 요 분모에 있는
병렬 연결된 부분을 변형을 시켜보면, 즉 SL 더하기 SC2분의 1, SL 곱하기 SC2분의 1을 분자 분모에 SC2를 곱해주면 SL만 남고 S자승 LC가 남고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병렬이니까. 어떻게 바꿔줘요? S자승 LC 플러스 1 SL이 되겠죠. 따라서 분자 분모에 이번에는 무엇을 곱해주면 돼요? 얘를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죠. S자승 LC를. 분자 분모에. 그렇게 되면 그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는 식은 어떻게 돼요? SL만 남죠. 그 다음에 R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곱해져요? S자승 LC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S자승 LC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되죠. 요거를 바르게 나타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얘를 바르게 나타낸 거.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이제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 값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값이 주어지면. 즉, 요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 위에 식을 구해놨잖아요. 요 식에다가 그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식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S 자승 LC 플러스 1이에요. S 자승 LC 플러스 1. 그러면 L에다가 C2를 곱하는 거죠. L에다 C2. 이게 C2죠. 이쪽이 C2. C라고 얘기한 게 C2죠. C2를 곱해줘야 돼. L에다가 C2를 곱하면 L이 1이고 C2가 얼마야? 5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 여기가 5분의 1이죠. L에다 C2 값에다. 그 다음에 거기 S제곱이죠. 플러스 여기 뭐예요? 1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분자를 구해보면 S자승이 되고요. 5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뭐예요? 1이 돼요.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SL이에요. L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S만 남죠. S에 L이니까 이 S만 남고 여기는 R, S자승, LC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적어보면 R, S자승, LC2 플러스 R이죠. 전개를 하니까 그럼 R은 얼마예요? R이 지금 주어진 게 5예요. 그러니까 끝에에 더하기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여기 더하기는. 여기도 더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를 곱해야 돼요. R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S제곱이라고요. L은 1이니까 뭐 그냥이죠. 그 다음에 C는 얼마야?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약분 다 시키면 뭐만 남아요? S제곱만 남죠. 여기가 S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이런 것을 대입을 하니까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S자승 S 플러스 5 분자를 지금 보세요. 여기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묶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는 S자승이 남지만 여기는 뭐가 돼요? 요거 5분의 1로 묶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곱해줘야 되겠죠. 5를 곱해줘야 5분의 1로 묶어낼 수가 있죠. 5분의 1로 묶어낸 것 뿐이에요. 분자를.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몇 번이 돼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문자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가능하죠? 복잡하고 어렵지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거는요. 유도결합 회로입니다. V1분의 V2죠. 역시 뭐예요? 전달함수에서 전압 비전달함수죠. 임피던스에 의해서 계산하라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항이 10이 주어지고요. L1이 0.4, L2가 0.6, M이 0.4입니다. 그러면 V1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R1이 남아있죠. 거기에 J오메가 L1이 남아있죠. J오메가 거기에 상호 인덕턴스인데요. 상호 인덕턴스가 가동입니까? 차동입니까? 플러스 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가동 결합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가동 결합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전달함수 GS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R1에다가요. R1에다가. 다음에 뭐가 돼요? SL. L이니까요. SL1이죠. 에다가요. 다음에 뭐가 돼요?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상호 인덕턴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차 측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측만을. 자, 1차 측만은 요거고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2차 측을 계산하는 것은 요거죠. 근데 요거는 R은 없고요. L2가 있어요. 그래서 SL2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넘어오는 SM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SM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SM인 거예요. 왜냐하면 L2로 주어진 것도 있어요. 0.6이라고. 근데 이제 M이라고 해주는 0.4라고 하는 것도 있죠.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2차 전압에 나타나는 걸 구하면 SM I1.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I2가 돼야 되잖아요. 요거는 R1에다가 SL I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I2 요걸로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는. 왜냐하면 여기는 I1이고 여기는 I2면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SL I2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SM으로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I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I1 약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로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압은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이걸로 구할 둘 중에 하나인데 전류에 대한 약분을 해서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I1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R1, SL1, SM이 되겠죠. 자,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R1의 값은 10이 되죠. R은 그냥 10인가요? 10이 돼 있고요. SL1이죠. L1이라고 하는 것은 0.4입니다. 0.4. 됐나요? L1. 거기에 S에 대한 값은 뭐 지금 없죠. 0.4. 자, 그 다음에 위에는 SM이죠.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0.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답이 없어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보면 S의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S의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 놈은 3S로 표현하는데요. 3S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가 아니라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0.4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얘는 S만 남죠. 그리고 10을 0.4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1만 남죠. 0.4로 나누니까 1만 남는 게 아니라 S만 남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게 얼마예요? 10 나누기 0.4가 얼마예요? 얼마 나옵니까? 걔가 25 나오나요? 걔가 2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5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다음 거 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전압의 위상은 출력전압의 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라고 묻고 있죠.
입력 전압에 대한 위상을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R과 L이 있으니까 복소 평면에서 놓고 보면 처음에 R1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R2에 의한 전압 강화가 또 있겠죠. R2에 의한 전압 강화. 그렇죠. 그러면 입력 전압은 R1과 R2를 같이, L에 의한 전압 강화는 당연히 이쪽이죠. L에 의한 전압 강화잖아요. 있다면 R1과 R2가 같이 있는 게 입력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입력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R1과 R2에 대한 전압 강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입력에 대한 전압이 되어집니다. 이걸 V1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출력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R1하고 이렇게 보시면 L만을 고려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R1, L 이걸 고려한 게 뭐예요? 출력에 의한 전압 강화. 그러니까 입력보다 출력이 어떻게 돼요? 앞서고 있죠. 입력이 뒤지고 있죠. 문제에서는 출력 전압의 위상은 입력과 비교해서 앞선다. 자, 출력 전압의 위상과 비교하면 입력 전압의 위상은 뒤진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벡터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보상기 회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보상기에 대한 조건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여기서 그림 다음 전달함수와 갖는 회로가 진상보상회로의 특성을 가지려면 그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진상보상회로입니다. 자, 진상보상회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기계계에 대한, 물리계에 대한 전달함수죠. 딱 보면 보여야 되겠죠. 몇 번입니까? 3번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지연 요인을 포함한 어떤 특정 계가 다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면 이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초기 값을 0으로 한 거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의 B라고 했으니까요. 자, 미분식이니까, 그리고 YT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S, YS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거는 뭐예요? YS 하나밖에 없죠. 다음, X는 XS죠? XS인데 지수만큼 시간 추이가 돼 있죠. 지수만큼 TS입니다. 어떻게 돼요? 늦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보기를 보세요. XS분의 YS냐? YS분의 XS냐? 이걸 묻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달함수 XS분의 YS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XS는 뭐하고 곱해져요? 2에 마이너스 TS하고 곱해지죠. YS는 뭐하고 곱해져요? 1, Y로 묶어주니까, YS로 묶어주니까 S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1번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전달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떤 지역의 임펄스 응답이라고 주어졌어요. 임펄스 응답. 인디셜 응답, 임펄스 응답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임펄스 응답.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전달함수니까요. 입력을 XS라 그러고 출력을 YS라고 한다면 전달함수잖아요. 자, 전달함수 값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곱해주면 출력 YS가 계산이 될 겁니다. 전달함수에다가 XS를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임펄스 응답, 인디셜 응답 하는데 임펄스 응답은 입력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 1이 되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 뭐가 되는 것이다?
1이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xs가 1이 되어지면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 그럼 뭐가 돼요? gs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gs하고. 즉 전달함수는 임펄스 응답이다.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에 대한 임펄스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펄스 신호가 주어졌다. 이만큼이다. 라플라스 변환해야겠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예요? S자승, 오메가자승, 사인 2t니까 S자승, 오메가자승. S자승에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 다음에 뭐 사인이니까 2가 되겠죠. 얘가 전달함수이면서 1이니까 YS가 된 거예요. YS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임펄스 응답이라고 불러요. 이해되겠죠? 임펄스 응답은 입력이 1이 되는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으로. 따라서 몇 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임펄스 응답이 주어집니다. 신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S자승 플러스 1제곱의 1이죠. 사인이니까. 자, 이렇게 된 것이 얘가 뭐예요? 임펄스 응답입니다. 얘가 YS죠. 임펄스 응답. 즉 얘가 뭐하고 똑같아요? 전달함수하고 똑같죠. XS가 1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 구하라. 거꾸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달함수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S자승 플러스 1분의 1은 전달함수니까 XS분의 YS다. 그러면 이 식은 전달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각선에 서로 곱이 같기 때문에 XS는 S자승 플러스 1 여기에 YS하고 같다. 즉 어떻게 돼요? S자승 YS 더하기 YS 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이걸 역변환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T가 되겠고 S자승이니까 이게 미분이죠. DT의 D의 제곱에 YT가 되겠고 YS는 뭐가 돼요? YT가 되겠죠.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반대 개념으로 거꾸로 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분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찾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전달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블록선도하고 신호흐름선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블록선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전달함수를 블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이런 전달함수 요소를 블록으로 표현하는 것을 블록선도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달함수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것은 결국은 전달함수 두 개가 이득에 대한 개념이니까 전달함수 두 개가 곱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기본입니다. 블록선도에서는 전달함수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곱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달함수가 직렬의 형태가 아니라 병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요. 여기에 G1, G2가 되고요. 얘가 병렬의 형태를 띠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주고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합니다. RS가 되고 이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뭐가 나가요? CS라고 하는 출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 이거에 대한 종합전달함수는 G1 플러스 G2가 종합전달함수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얘가 전체 등가 전달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전달함수, 블록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회로를 단위 피드백 지역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지역이에요. 피드백 지역인데 피드백 지역에가 있을 때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전달함수를 구하는 기본 공식인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분자는 전향, 앞쪽으로 향하는 그 경로에 전향되는 경로에 이득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의 이득입니다. 전향 경로가 있고 피드백 경로가 있어요. 자, 전향 경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전향 경로입니다. 피드백 경로는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피드백 경로죠.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은 G하고 1이 있기 때문에 G가 전향 경로 이득이 됩니다.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죠. 다음에 피드백 경로 이득은 1하고 H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H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호를 잘 보세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 부호에 대한 반대값이니까. 따라서 전달함수는 전향 경로 이득은 G고요. 피드백 경로 이득은 플러스 마이너스 H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의 반대.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호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H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거하고 같은 형태의 식은 3번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회로에 대한, 즉 블록선도에 대한 신호흐름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흐름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는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향 경로가 무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피드백 경로가 무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전향 경로만 파악을 하게 되면 G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 부호의 반대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부호의 반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조건은 둘 다 충족을 하네요. 그러면 H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거죠. 피드백에 대한 거 보면 H만 생각하면, 피드백이 H만 있는 거 찾으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향 경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R에서 C로 가는 것은 G1밖에 없죠. 따라서 분자는 G1이 되어야 됩니다. 분자는 G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답이 안 되겠죠.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요. G1, G2가 되겠죠.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피드백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피드백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 뭐 계산 안 해도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건 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만 우리가 답인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구하라,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더 보세요. 전향 경로가 무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일단 부호부터 볼까요?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피드백이 몇 개 있죠? 피드백이 이렇게 피드백은 뭐야?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두 개 있는 것은 답이 안 됩니다. 피드백이 두 개 있는 것은 답이 안 되고요. 피드백은 한 개 있고 피드백이 플러스인 것 같고 전향 경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죠. 이쪽으로는 전향 경로가 안 되죠. 화살표가 틀렸으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R에서 C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를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 걔가 뭐예요? G1하고 G2이기 때문에 분자에 G1, G2가 있는 것은 뭘까요? 얘밖에 없죠. 이거는 G3가 있으니까 G4가 있으니까 아니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 안 해도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전달함수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지요? 등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등가가 되고 있을 때에
A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A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전달함수의 전향 경로를 보니까 화살표를 보니까 전향 경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A죠. 이렇게.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요것도 전향 경로죠. 여기는 1이죠. 따라서 피드백은 없어요. 전향 경로만 있기 때문에 전달함수는 이럴 경우에는 A 플러스 1이에요. 걔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뭐하고 똑같다? S 플러스 4, S 플러스 3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구하라? A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A를 구하라. 구할 수 있죠. 이항하면 되잖아요. 이항하면 뭐 해줘요? 빼기 1 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A를 구하면 S 플러스 4, S 플러스 3에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줘야 하면 통분을 하면 되죠. S 플러스 4, S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S 플러스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분모가 통분이 되니까. 그래서 빼기 해보니까 S는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1만 남죠. 마이너스 1만. 따라서 S는 서로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만 남고 S 플러스 4만 남죠. 요것을 이야기하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간단합니다. 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향 경로 볼까요? 전향 경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나 있네요. 요거는 G1, G2입니다. 또 전향 경로가 있나요? 이렇게 가는 전향 경로가 있죠. 이게 뭐가 되죠? G1입니다. 또 전향 경로가 있나요? G1이 아니라 G2요. 또 전향 경로는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요거는 뭐죠? 1입니다. 1. 전향 경로가 3개예요. 피드백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다 더해준 게 전달함수가 돼요. 다 더해준 거. 즉 1 더하기 G2 더하기 G1, G2. 이거 다 더해준 거예요. 피드백은 없기 때문에 1 마이너스에서 피드백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1분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외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B라고 주어진 것은 외란입니다. 외란이 있으면 어렵나요? 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외란이 있어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전달함수는 A에서 C로 가는 게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전달함수가 있고 외란이 B가 있다면 이 외란도 입력이기 때문에 B에서 C로 가는 전달함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전달함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즉 A에서 B로 가는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향 경로 한번 보세요. 전향 경로는 여기는 피드백이 되죠? 피드백이 되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돼 있는 건 피드백이죠. 화살표 방향만 보면 돼요. 전향 경로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와 뭐의 곱이에요? 3하고 5에 대한 곱이죠. 3하고 5. 그러니까 여기는 3하고 5가 되고요.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3하고 5하고 4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3하고 5하고 4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3하고 5하고 4를 곱해주는 값이 AC입니다. AC.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B가 입력이 되는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B가 입력이 돼서 B에서 C로 가는 전향 경로를 보면 전향 경로는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5가 됩니다. 다음에 피드백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가 있더라도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곱해지는 건 어떻게 돼요? 3하고 5하고 4하고 3하고 곱해지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더하기 5하고 3하고 4죠. 4하고 3 뭐 이렇게 되죠. 위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5밖에 없다 그랬죠. 전향 경로는 5밖에 없고 피드백은 3, 4, 5 곱해주는 거죠. 5, 4, 3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죠. 61분의 15 더하기 5죠. 그러니까 얘가 61분의 15 더하기 5니까 얼마야? 20인가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0.33이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대한 입력과 출력이고 요거는 뭐예요? 외란에 대한 입력과 출력이죠. 외란이 주어져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흐름 선도라고 하는 건데요. 신호흐름 선도는 블록 선도를 신호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신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득을 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Y고 여기가 C다. 그러면 그 이득이 중간에 뭐 있을 거예요. 전달함수가. G1이 있단 말이에요. GS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G가 있다면 여기 전달함수 G를 이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신호흐름 선도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기 회로가 있다면 전기 회로에 대해서 이 값을 신호흐름 선도로 변화를 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죠. 이거 원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압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일단은 I를 구해야 되잖아요. I.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I. 이 I는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압을 EI라 그러죠. 요 전압을 E0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E0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차가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EI 마이너스 E0에다가 R분의 1로 나눠준 것이 전류가 I가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0라고 하는 것은 그 I가 이렇게 곱해져서 즉 뭐에 곱해져요? CS분의 1의 I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E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전압의 방정식 세워서 변환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I를 R로 나눠주죠. 더하기, 채 빼기가 되겠네요. 이 제로를 R로 나눠주죠. 이것이 됩니다. 얘가 I가 돼요. 그리고 또 CS분의 1에다가 I를 곱해주니까 얘가 이 제로가 되죠.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 선도로 그리는 겁니다. 즉, 신호흐름 선도로 그리는 겁니다. 이 I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뭘로 나눠줘요? 이득 R로 나눠주면 걔가 뭐가 돼요? I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눠줘요? R분의 1, R로 나눠주는 거죠.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을 R분의 1 마이너스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I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 개가 R에서 하나 더해지고 이 제로에서 이 I에서 하나 더해지고 이렇게 I가 된다는 거죠. 그 I에다가 뭘 곱해줘요? I에다가 여기 보세요. 요거에다가 요거 했죠. 그 I에다 뭘 곱해줘요? CS분의 1 곱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I에다가 뭘 곱해줘요? CS분의 1 곱해주죠. 그러면 I에다 CS분의 1 곱해주는 이 값이 뭐가 됐어요? E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E0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게 그리는 것이 몇 분이야 쭉 찾아보니까 어느 거죠? R분의 1이 되고 CS분의 1이 되죠. R분의 1이 되고 CS분의 1이 되고 화살표 방향 보세요. 역으로 가서 마이너스 R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몇 번과 같아야 되겠어요? 몇 번과 같이 되겠어요? 1번과 같이 답이 나오겠죠? 1번과 같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그널 요걸 가지고 신호 흐름 선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거 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1 피드백분의 전향 경로로 얘기하면 되는데요. 전향 경로를 보니까 X1이 전향 경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X3가 전향 경로가 있죠. 그러니까 전향 경로는 X1하고 X3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올라가요? 분자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x1하고 x3가 아니고 x2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x2입니다. x2니까 결국 그것이 분자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더하기 된 걸 찾아보면 뭐 없어요. 이거 4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답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전향 경로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 있죠. 1, 2, 3이니까 6이 하나 있고요. 전향 경로는 어떻게 돼요? 없네요. 6이네요. 나머지는 피드백이 2개 있죠. 이렇게 되는 거 피드백, 이렇게 되는 게 피드백이네요. 그러니까 6이 있죠. 분자에 6이 있는 거 어느 걸까요? 뭐 계산해보라 마나. 계산해보라 마나 4번이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간단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죠? 전향 경로 한번 보세요. 전향 경로는 2, 3, 4죠.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24 나오죠. 24.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4가 없으니까 약분이 된 것 같아요. 피드백을 보세요. 피드백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다 플러스가 돼 있죠? 이득들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있는데 피드백이 얼마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피드백이 있어요. 됐나요? 그렇죠. 그 10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피드백이 있어요. 얼마죠? 6, 3, 18이죠. 10하고 18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냥 마이너스 27 정도 되네요. 다 계산하니까. 여기 24죠. 자, 이거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으로. 38에 24, 39, 27. 그렇죠.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값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만 찾아냈다면 답 아니고 답 아니고 답 아니고 1번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 계산 안 해도 우린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다음,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했습니다.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여기서도 뭘 찾아야 돼요? 전향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전향 경로를 먼저 찾아보면 전향 경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A, B, C, D, E가 됩니다. A, B, C, D, E예요. A, B, C, D, E는 다 공통입니다. 아닌 거는 여기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있어요. 피드백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피드백이 둘 다 플러스죠. 피드백이 둘 다 뭐가 되어 있죠? 플러스죠. 이해되나요? 피드백이 둘 다 플러스 된 거 이해하시나요? 마이너스 된 거 없죠. 이것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부호 있는 건 안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다면 답을 간추려 보세요. 답이 아닌 걸 간추려 보세요. 어느 게 답이 아니죠? 자, 플러스 되어 있는 거 이거 답 아니죠. 그러면 자, 이제는 보세요. 2번이냐 3번이냐죠. A, B, C, D까지는 같죠? 피드백이 C, G가 있고요. B, C, D, F가 있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보면 B, C, D, F가 마이너스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 하나 빠졌죠. 뭐 하나 빠졌죠. 예.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거에 대해서는 구하라. 역시 전향 경로를 살펴보면 A, B, C, D죠. A, B, C, D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죠.
C2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C2가 플러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C2가 마이너스 된 건 답이 아니고요. 다음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죠. B, C, F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어 있는 건 답이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전향 경로는 1AB1이니까 또 전향 경로는 C도 있죠. 전향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죠. 따라서 AB하고 C가 더해집니다. AB하고 C가 더해집니다. 이렇게만 봐도 답이죠. AB 더하기 C가 전향 경로라는 거. 나머지 간단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답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답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런 문제를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무엇냐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피드백을 보는데 자, 이렇게 전향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의 피드백이 하나 존재하죠. D밖에 없죠. 여기 피드백은 1-D죠. D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원래의 전향 경로는 AB 플러스 C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향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피드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여기에 고려해줘라. 즉 C에 포함되지 않은 전향 경로를 곱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포함되지 않은 전향 경로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향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피드백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존재하죠. 그것까지 고려해주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2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연산증폭기입니다. OPM프라고 하죠. OPM프입니다. 연산증폭기는 크게 나누면 반전, 인버팅 하는 거죠. 비반전, non inver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증폭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삼각형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걸 반전 입력 단자, 다음에 이렇게 돼서 플러스를 붙이는 걸 비반전 입력 단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출력, 아웃풋 단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플러스 V, 여기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원 단자 이렇게 기호를 표시합니다. 이 기호에서 지금 요 삼각형의 기호에서 요 놈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놈을 이렇게 간단하게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연산증폭기 OPM프입니다. 지금 연산증폭기에서 여기 R이 있고 여기 C가 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다음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연산증폭기는 차동증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기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얘가 적분기입니다. 적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분기는 R과 C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R과 C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적분기 회로가 되고요. 적분기는 지금 보면 1번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연산증폭기에 대한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분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연산증폭기 이거는 이제 곱셈 회로의 출력 전압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곱셈 회로의 출력 전압은 하고 묻고 있는데 이걸 구하라.
R이 두 개가 들어있죠. R1, R2가 있고 R1, R2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반전 증폭을 하는지 비반전 증폭을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놈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반전 증폭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전 증폭기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비반전 증폭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죠. 이것을 이제 가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산기. 그런데 부호가 바뀌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전 가산기. 지금 얘는 반전 가산기의 기능을 갖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전 가산기의 기능을 갖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전 가산기를 찾아라. 물론 이것도 이제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볼 수는 있어요. 풀어볼 수는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지금 이런 그 반전 가산기 요거를 정리를 하면 반전 증폭기가 되겠죠. 요걸 정리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V1 즉 여기서 E1이라고 하는 걸 가했는데 이게 지금 일일이 이런 거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원래 그림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다음에 여기 출력이 V0가 되고 다음에 입력이 VI 제가 편의상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할게요. VI가 되고 여기에 R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R이 이렇게 또 갑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연결이 되고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고 이 방향이 됐을 때 여기에 뭐를 연결하느냐? 접지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 IB라고 하는 것을 제로로 넣어주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상 접지가 됩니다. 가상 접지를 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1을 구해보면 I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전류를 I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류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류를 I2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의 전류를.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R1이 있고 R2가 있다면 R1분의 VI가 되는 겁니다. I1은. VI가 되는 거죠. 이게 V1, 뭐 VI, 인풋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I2는 어떻게 돼요? R2분의 V0가 되는 겁니다. R2분의 V0. 근데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I1은 R1분의 VI. 그렇죠? 이거는 I2하고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가잖아요. 반대죠? 방향이 반대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 찾으면 되니까 R2분의 V0 아웃풋이죠.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여기에서 이득이 되겠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이득을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이득은 얘는 어떻게 돼요? VI분의 V0에 대한 값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V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서 VI 구하고 R1I가 되겠죠. R2I 되겠죠.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R1분의 R2에 대한 B가 되어질 거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1분의 R2에 되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형태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좀 더 공부를 더 하시려면 정규반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산증폭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자, 관행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행도 문제 다시 반복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하죠. 전향 경로는 GS고 피드백도 GS인데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피드백이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되겠죠. 그래서 전향 경로 GS, 피드백 GS, GS 되어 있는 것은 4번과 같겠죠. 다음 전향 경로 지환지2, 피드백 경로 지환지2죠. 마이너스 되어 있죠. 이 부분의 부호를 보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피드백은 플러스가 되어질 거죠. 피드백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고 피드백 없고 피드백 없는 것은 답이 아니므로 답은 1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블록 선도가 서로 두 개가 똑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뭘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렵진 않아요. 각각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볼까요? 자, 전향 경로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전향 경로. 전향 경로를 보니까 S1 플러스 1 곱하기 S1분의 1이죠. 여기가 S1 플러스 1 곱하기 S1분의 1이죠. 그래 됐나요? S분의 1이죠. 네. S 플러스 1이고 S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전향 경로죠.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세 개 다 곱해주는 게 피드백인데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S1 플러스 1 곱하기 S 곱하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 S2 플러스 1이죠. S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전달 함수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좀 간단히 해야 돼요. 간단히 하려면 결국은 잘 보세요. 결국은 이 부분을 없애버려야 되죠. 곱셈이니까. 얘네들 다 곱셈이잖아요. 곱셈은 서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죠. 얘네들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단히 되죠. 그러니까 S 플러스 1 곱하기 S 곱하기 S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1이 되겠죠. 위에는 S 플러스 2가 남죠. 위에는 S 이렇게 곱해주면 S 플러스 2가 남죠. 여기다 뭘 곱해주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다음에 S죠.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S 플러스 2가 남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나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전달함수입니다. 이해되겠죠? R분의 C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달함수는 요게 R분의 C가 되는데 전향 경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향 경로는 괄로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이거죠.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죠. 피드백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피드백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부호를 보니까 플러스 되네요. 1 플러스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요게 두 번째 그림의 전달함수입니다. 얘도 간단히 해줘야 돼요. 간단히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역시 뭘 곱해줘요? 얘를 곱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얘를 곱해서 없애버려야 돼. 따라서 괄호는 그냥 가만히 두고 1이 되겠죠?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남겠죠? 여기도 더하기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분모를 없애버리니까 1만 남을 거고 이거는 1만 남을 거고 1에다는 곱해주니까 그대로 남겠죠.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S 플러스 2가 빠져 있죠. 그렇죠. S 플러스 2가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 S 플러스 2가 빠져 있죠.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1이죠. S 플러스 2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S 플러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S 플러스 2를 찾아내면 돼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면 돼요. 등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전향 경로는 G1, G2가 되네요. 피드백 경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네요.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피드백 경로가 둘 다 플러스인 것은 답이 아니겠죠. 전향 경로가 G1, G2인 것은 어디 있죠? 요거밖에 없죠. 실제 안 구해도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다음 거 한번 더 볼까요?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전향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G1, G2, 조그만데요. 이게 G3입니다. 여기가 G4고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니까요. 1, 2, 3이 전향 경로예요. 그러니까 1, 2, 3이 있는 것만 찾으면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네요. 뭐 이렇게 쉽게 나오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숫자가 있는데요. 간단해요. 전향 경로 보세요. 2하고 4입니다. 2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또 있나요? 전향 경로가 5하고 4입니다. 5 곱하기 4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전향 경로 값이 얼마 나옵니까? 20에다가 8이죠. 그러니까 전향 경로가 28, 분자가 28이에요. 분자 28 해보나 마나네요. 여기 있네요. 분자 28 찾으면 금방 답 나오죠.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죠. 전향 경로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있고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2를 구하면 그랬어요. H2. 여기 있는 이 H2죠. 전달함수가 주어졌네요. RT, CT 값이 주어졌으니까 전달함수가 얼마죠? 2입니다. 2. 지금 전달함수가 RT분의 CT니까 RT가 얼마예요? 25. CT가 50이죠.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2인 거예요. 숫자로 2. 자, 대입하세요. G1이 1이고요. H1이 얼마예요? 5입니다. H2는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가 플러스 돼 있네요. 플러스 돼 있죠. 그러니까 전향 경로를 찾아보면 전향 경로는 1이에요. 다음에 피드백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1하고 5하고 H2입니다. 자, 여기서 H2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1-5H2는 2분의 1입니다. 이항하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를 이항하면 되죠. 서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5H2를 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거기에 5배가 됩니다. 여기에다 뭘 해줘요? 5분의 1배죠. H2는 이게 여기 마이너스죠. 네, 9를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H2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뭘로 나눠줘요? 5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값으로 바뀌겠죠. 플러스 값으로 바뀌겠죠. 얼마 나오죠? 2분의 5. 2분의 5. 그러니까 5분의 2, 2분의 5. 찾으면 되죠. 몇 번이요? 분자 분모에 간단히 하려면 어차피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찾을 때 항상 분모의 값을 곱하는 거 아시죠? 분모의 값을 분자 분모에다 곱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다음 것도요. 뭐 그림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전향 경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G1으로 가는 게 하나, G2로 가는 게 하나. 그러니까 전향 경로가 G1 플러스 G2예요. 그러면 G1 플러스 G2면
답은 얘네들은 두 개 답이 아니에요. 피드백이 몇 개 있냐? 요렇게 크게 하나 있죠? 요렇게 하나 있죠. 피드백을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피드백이 하나 있고요. 또 요렇게 가는 피드백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몇 개가 있어요? 피드백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 두 개 들어간 거 찾으면은 얘가 피드백 두 개죠. 얘는 피드백 한 개죠. 피드백 두 개 있는 것만 찾아도 답은 금방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심플한 거예요. 다음 것도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전향 경로는 하나밖에 없네요. 보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지원. 지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원이 100이네요. G2는 몰라요. 없네요. H가 0.01이네요. 자, R2가 2고요. CT 출력 구하래요. 그러면 전달함수를 구하면 여기는 1이죠. 1이죠. 그러면 전달함수부터 계산하세요. 전달함수 GS는 1 마이너스 피드백분의 전향 경로인데 전향 경로는 100밖에 없어요. 전향 경로는 100. 그다음 피드백은 보니까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데 100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1 플러스 100. 이렇게 피드백 돼 있는 것은 1이네요. 1. 1인데 뭐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왜 1이죠? 100 곱하기 0.01이니까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니까 1이네요. 1. 전달 함수가 1이에요. 그러면 2가 가면 출력은 얼마예요?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출력 CS는 전달함수 GS의 입력 RS가 되겠죠. 전달함수가 1이고 입력이 2니까 곱해주면 출력은 2가 되는 거죠. 뭐 그 입력하고 출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달함수가 1일 때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거 볼까요? 외란이 있네요. 외란. 그러면 외란이 없을 때 하나 구하고 외란이 있을 때 하나 구하면 되죠. 자, 외란이 없을 때에 대한 전달함수. 외란이 없을 때에 대한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출력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전달함수를 구하면 G1, G2에다가 G1, G2인데 플러스로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G1, G2에다가 G1, G2인데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되나요? 요게 전달함수예요. 근데 이 출력을 구하려면 C는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R을 곱해줘야 얘가 출력이 되겠죠. 이거는 뭐가 없을 때? 외란이 없을 때. 자, 이번에는 외란만 있을 때. 외란만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출력이죠. G.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G예요. 전향 경로. G2. 피드백은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죠. 요게 돼요. 거기에 여기에 뭐가 돼요? R 외란이 U죠. U를 곱해준 게 C가 되죠. 외란만 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요거 두 개 더해줘야 되잖아. 응? 요거 두 개 더해줘야지. 요게 이제 그 외란이 있을 때 C하고 다음에 C, 외란만 없고 기본적인 입력만 있을 때 C가 있잖아요. 결국 두 개를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된다는 개념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플러스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공통이 되는 게 있잖아요. 공통으로 묶어내면 뭐가 공통이야? 1 플러스 G1, G2의 G2가 공통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만 남아요? G1만 남죠. 그리고 여기는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1. 1만 남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R과 U가 있죠. R과 U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R이 남고 U가 남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 찾아보세요. 플러스로 돼 있나요? 요거나요? 2번. 2번. 2번이 그런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어렵진 않아요. 간단한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외란이 있어요. EF라고 하는 외란이 있어요. 출력을 구하래요. 그럼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H1, H2의 값이 전달함수죠. 그러니까 출력 C는 여기서는 2제로라고 그랬나요? 2제로는 뭐예요? 이 i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 i를 곱해주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또 외란만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죠. H2 하나밖에 없죠. H2의 출력이니까 입력이 EF죠. 이게 외란만 있는 거예요. 그걸 두 개 더해준 것이 전체적인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란이 없을 때에 대한 출력, 외란만 있을 때에 대한 출력을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적인 출력이 되고요. 1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흐름 선도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드백이 없네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향 경로가 A가 하나 있죠. 전향 경로가 2가 하나 있죠. 전향 경로가 얼마요? 3이 하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5가 전체적인 전달함수가 되어지죠. 이해되죠? 피드백이 없어서 그래요. 피드백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만약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을 고려해야겠죠. 자, 지금은 피드백이 있네요. 전향 경로는 뭐가 되죠? A, B가 되죠. 전향 경로는 A, B가 되니까 A 곱하기 B가 될 거고요. 피드백은 어떻게 되죠? 다 뭐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어떤 값, 마이너스 어떤 값이 되겠죠. 피드백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 형태를 먼저 찾아보면 2번이 답이네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네요. 그 형태만 찾으면 돼요. 뭐 나머지 계산하셔도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전향 경로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생겼는데 이게 전향 경로죠. 이 전향 경로가 G2입니다. G3인가요? G3? G2인가요? G2로 봐야 되겠죠? G2. 잘 안 보이네요. 네, G2입니다. G2. G2가 되고 거기에 피드백이 이렇게 되어진 게 있죠. G1, H1이 있죠. 그러면 얘는 전향 경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전향 경로하고 두 개가 전향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향 경로,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전향 경로에 G2의 전향 경로가 있다면 분자가 이런 경우는 G2하고 인접하지 않은 피드백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는 G1이라는 전향 경로가 있죠. 원래는 G1이라는 전향 경로에 G2라는 전향 경로가 있는데 거기에 뭐야? GH 1-GH죠. 요것이 더 곱해져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분자예요. 그리고 분모. 분모는 피드백이죠. 1 피드백. 피드백은 뭐죠? G1, H1이죠. 이해되겠죠? 따라서 몇 번과 같은 답이 되는 거예요? 3번과 같은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아시겠죠? 전향 경로에 인접하고 있지 않은 피드백이 존재할 경우, 전향 경로에 인접하고 있지 않은 피드백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별도로 고려해야 됩니다. 별도로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전향 경로에 인접하고 있지 않은 피드백이 있느냐라고 보면 1이라고 하는 전향 경로가 있죠. 거기에는 인접하고 있지 않은 피드백이 있네요. 전향 경로 G1에다가 1인데 전향 경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1-G1이라고 하는 피드백이 존재하죠. 이게 분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G1에다가 플러스 1-G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G1에다가 G1, G2군요. 지금 피드백을 G1만 봤는데 잘못 봤네요. 이게 피드백이죠. G1, G2 이렇게.
원래 여기가 1밖에 없죠. 1밖에 없죠. 그래서 그 1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정리가 되나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전개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얘를 다시 전개하면 G1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1이죠. 또 이렇게 곱해주면 G1, G2죠. 그러니까 분자가 1 플러스 G1 플러스 G2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군요. 이렇게 마이너스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자다. 그러니까 분자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만 찾으면 1번이 답이에요.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계산하면 되죠. 알고 있는 대로. 요거 안 보였죠? 요거 안 보였으니까 다시 보세요. 이거 전개한 거죠? 이 식을 전개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형태의 분자만 들어간 것만 찾아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제 얘는 3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쪼르륵 있으면 하나만 구하세요. 하나만. 요 하나만 구하세요. 요 하나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전향 경로 A가 되고요. 피드백 경로는 1 AB가 되죠. 그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죠. 그렇죠? 그래서 3개, 3개가 되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간단해요. 하나 곱해서 3승 해주면 되죠. 다음 거,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해 보입니다. 계산 자체도 좀 지저분해요. 계산 자체도 이 문제는 지저분한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달함수부터 구해보죠.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죠? 전향 경로를 보니까 전향 경로가 피드백이 2개가 있고요. 전향 경로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쭉 가는 거. 전향 경로를 적어보면 S 플러스 A분의 1이죠. 또 하나는 S분의 1이고요. 또 하나는 K입니다. 이게 전향 경로가 되죠. 그 다음에 피드백은요. 여기에 1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죠. S분의 1에다가 이쪽 피드백을 보세요. S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S제곱이죠. 1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어지면서 약분돼서 하나 없어지죠. 그러니까 1 플러스 S가 되죠. 피드백을 계산해보면 이거는 뭐야? 1 플러스 S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S가 되는 거고 플러스 S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피드백을 주면 1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냥 그대로 계산해보면 S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S 제곱을 곱해준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고 S분의 1에다가 뭘 곱해줘요? K를 곱해주고 0.1을 곱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 얘를 그대로 정리해주면 돼요. 얘가 전달함수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없애야 되겠죠. 얘네들을. 그러니까 S 플러스 A 다음에 거기다 S를 곱해준 것까지 곱해줘야 되겠네. 그래 분자에 뭐만 남아요? 분자에 K만 남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K만 남게 여기다 뭘 곱해줘요? S 플러스 A에다가 S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요 밑에다가도 S 플러스 A에다가 S를 곱해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분자는 K만 남고 결국 요 내기를 여기다가도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겠죠.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곱해주겠죠. 1에다도 곱해주겠죠. 1에다 곱해주면 S 플러스 A에 S가 하나 있겠고요.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S 제곱이 마이너스 S가 된다 그랬죠. S가 하나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해보세요. S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0.1K의 S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결국은 뭐예요? K가 어디로 가요? 분자에 하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답이 아닐 거고, 결국 뭐야? S 플러스 A로 묶어냈다는 이야기죠. S 플러스 A로 묶어냈다는 얘기죠. 그럼 부호를 보세요. S 플러스 A로 묶어내면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하나 있고 여기 플러스 하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있어요. 그럼 부호만 보면 마이너스 있는 것은 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하나 있고 플러스 하나 있는 게 답이겠죠. 묶어내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천천히 계산하면 돼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전향 경로가 몇 개가 있어요. 전향 경로가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어요. G1, G2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죠. G3. G1, G2 플러스 G3. 그러니까 G1, G2 마이너스 G3 된 건 답이 아니에요. 자, 피드백이 몇 개 있어요. 피드백이. 피드백 개수만 보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피드백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피드백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피드백이. 이해됩니까? 피드백 개수? 피드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돌아가는 피드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몇 개야? 3개야. 피드백이 3개야. 그러니까 피드백이 2개죠. 피드백 2개죠. 피드백 2개죠. 피드백 몇 개야? 3개죠. 1번이 답인 거야. 그냥 형태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못 푸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린 그 문제에 대한 형태만 가지고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뭘까요? 적분기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림은 뭘까요? 뭐죠? 자, 반전가산기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반전가산기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도응답입니다. 과도응답. 이 과도응답은 우리 회로이론에서 배운 과도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 과도응답을 구할 때 응답이니까 입력을 가해서 과도 상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데요. 그때 가하는 입력이 계단 입력을 가하느냐, 단위 계단 입력이죠. 다음 램프 입력이라고 그래요. 등속, 즉 입력을 어떻게 가하냐면 이런 입력을 가하거나 이런 입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단 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단. 얘는 등속 입력이에요. 등속도. 그 다음에 또 입력을 이렇게 가해죠. 이렇게 가하면 이거는 포물선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 입력. 이 3가지 입력에 대해서 시간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도응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입력에다가 이런 걸 가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가하면 얘는 정연파죠. 얘는 정연파. 이렇게 정연파 입력을 가하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주파수 응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3가지 입력을 가할 때 얘는 뭐라고 부르냐? 얘를 부를 때는 과도 응답이라고 불러요.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과도 현상에 대한 과도 응답도 이해해 줘야 되고 정연파 입력에 대한 주파수 응답도 이해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도 응답에 대해서 보통 입력이 1차 지역에 2차 지역에 하는데 2차 지역에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오버슈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2차 제어계에 대한 인디셜 응답을 그리는 거예요. 인디셜 응답, 임펄스 응답 하죠. 인디셜 응답은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 값이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입력이 계단 입력일 때, 계단 입력이 가해질 때 인디셜 응답이라 그래요. 즉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 S분의 1이 되는 것이 입력이죠. 입력이 S분의 1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디셜 응답이에요. 입력이 1이 들어가면 그건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되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임펄스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 응답은 인디셜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인디셜 응답에 대한 2차 제어계에 대한 출력의 값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차 제어계에 대한 출력의 값을 그림을 그려보면 응답이죠. 그러면 얘는 2차 제어계는 이러한 형태의 응답을 나타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정상값이 되겠죠. 1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을 넘어가는 이 값을 오버슈트라고 불러요. 오버슈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의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 정상값의 범위 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값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오차가 있죠. 요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 진동하다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정상오차라고 그래요. 정상오차. 정상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로 보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5%, 1.05나 0.95 범위 내에 안착을 할 때, 그 범위 내에, 요 범위 내에 들어올 때 정상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1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0.1입니다. 여기 0.5, 50% 되는 부분까지가 있어요. 50% 되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요게 90% 되는 부분까지 있어요. 90% 되는 부분, 0.9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1에서 0.9까지, 0.1에서 0.9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라이징 타임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입상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50% 될 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타임 딜레이, 지연 시간이라고 불러요. 타임 딜레이, 지연 시간. 이런 기본 개념들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제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트. 요게 이제 최대 편차가 되는데요. 자, 이 최대 편차량을 최대 오버슈트라고 그래요. 최대 오버슈트. 근데 상대 오버슈트는 최종 희망값에 대한 최대 오버슈트, 여기 가장 먼저 생기는 가장 큰 거죠. 그것을 상대 오버슈트라고 그래요. 백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에 대한 최대 오버슈트, 여기가 최종 목표값, 희망값이 아니라 목표값으로 바뀌면 그때는 백분율 오버슈트라고 불러요. 상대 오버슈트는 최종 희망값분의 최대 오버슈트가 되고, 백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에 대한 최대 오버슈트 비를 백분율 오버슈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오버슈트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서 안정도의 척도가 되고요. 다음에 편차량, 최대 편차량이 되겠죠. 여기 이제 자동 지역에 대한 정상 오차다. 이거는 오버슈트가 아닙니다. 오버슈트는 요렇게 위아래로 과도 상태가 되어서 정상값을 벗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정상 오차다. 이거는 개념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편차량, 이걸 얘기합니다. 입력과 출력의 편차량. 이것을 오버슈트라고 불러요. 최대 오버슈트 하면 최대 편차량이 되겠죠. 최대 오버슈트 하면 최대 편차량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다음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래서 타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50%에 도달하는 값입니다. 오버슈트든
응답 중에 생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편차입니다. 감쇄비는 최대 오버슈트, 제2 오버슈트, 얼마나 오버슈트가 줄어들었느냐 이걸 얘기하죠. 입상 시간 라이징 타임은 10%에서 90% 사이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 거죠. 그 밑에 보세요. 과도응답의 상승 시간은 입상 시간이죠. 10%에서 90% 사이가 되는 것이 입상 시간, 상승 시간, 라이징 타임이에요. 라이즈 타임. 자, 최종 목표 값의 10%에서 90%는 뭐라고요? 입상 시간, 상승 시간 이렇게 부르죠. 최종 목표 값이 50%까지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건 타임 딜레이, 지연 시간입니다. 딜레이 타임이죠. 타임 딜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과도응답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2차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지역에.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1차 지역에 2차 지역에 대한 과도응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복잡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과도현상의 시가 아닙니까? RC 병렬 회로네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것은 역시 직류 회로를 가했기 때문에 입력이 직류니까 단위 계단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인디셜 응답이 되는 거고요. 인디셜 응답을 구하는데 RL 직렬, 다음에 RLC 직렬,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 이게 직렬에 대한 이야기만 배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병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렬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임펄스 응답.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을 하면 돼요. 인디셜 응답. 그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 돼요. 원래 과도응답을 구할 때는 인디셜 응답인데요. 얘는 지금 임펄스 응답이니까 입력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RC 병렬 회로에 대한 입력이 뭐가 된다? 그렇죠. 1이 된다. 지금 보면 전달함수를 구하면 쉽게 계산이 돼요. 이걸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해서 과도응답을 해석하는 게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방법인데 그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변수분리법이나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이미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한 것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전달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지 않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R하고 병렬이죠. 뭘 구하라? I하고 입력이 I고 출력이 E니까 당연히 IS분의 ES가 되겠죠. IS분의 ES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죠? 임피던스가 됩니다. 임피던스 함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건데 임피던스 전달 함수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SC분의 1, RSC분의 1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항상 했던 것처럼 분자 분모에 SC를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RSC 플러스 1분의 뭐가 돼요? R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임펄스 응답이니까 입력이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해요? E0라고 하는 출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E0S는 RSC 플러스 1. 여기 아래 뭘 곱해줘요? 1을 곱해준 거죠. 왜? 입력이 1이다. 즉 IS가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S의 함수로 만들어줘요. S의 함수로 만들어주려면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줍니까? 분자 분모를. 그렇죠. RC로 나눠주는 거예요. RC로. 분자 분모를 RC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C로 나눠주면 S만 남고요. RC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RC로 나눠주니까 C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역 라플라스 하는 거예요. 역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응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변환하죠. 역변환할 때는 얘가 지수죠. 그렇죠. 상수가 얼마야? C분의 1이죠. 상수가. 그러니까 이 제로 S라고 하는 것은 이 제로 T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상수가 C분의 1에다가 그 다음 뭐야? 지수가 2에 뭐죠?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잖아요. 끝! 요거예요, 요거. 상수가 C분의 1에다가 요거 지수 형태죠. S분의 상수잖아요. S분의 상수. 그리고 지수. 그러니까 몇 번이 되죠? 3번과 같은 이러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도 현상도 이렇게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과도 응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과도 현상은 과도 현상도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보세요. RC 직렬입니다. 입력이 뭐예요? 출력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RC 직렬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잘 보세요. 입력이 V라고 하면 V0S라고 할까요? V0S 출력이 I0S, IS라고 그럴까요? 그냥 I니까 IS. 이거는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잖아.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이죠. 임피던스의 역. 임피던스의 역이다. 그 임피던스를 구하면 R 플러스 SC 직렬 연결이니까 SC분의 1의 역수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게 전달함수예요. 됐나요? 그러면 분자 분모의 SC를 곱해주면 RSC 플러스 1분의 여기 뭐가 돼요? SC가 되잖아요. 분자 분모의 SC를. 자, 이때에 얘를 S의 함수로 만들어주면 돼. S의 함수. 근데 S의 함수로 만들어주는데 입력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입력을 보니까 이런 입력을 가했어요. 단위 계단 전압. 단위 계단 전압이니까 직류를 가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인디셜인 거예요. 인디셜. 임펄스가 아니에요. 인디셜이에요. 그러니까 IS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구하게 되면 IS는 어떻게 될까요? IS는 이렇게 되겠죠. RSC 플러스 1 SC의 입력이 VS가 뭐예요? S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분자 분모에 RC로 나눠주게 되면 S 플러스 RC분의 1에다가 여기에 뭐가 돼? RC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R분의 S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해줘요? S분의 1을 곱해주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R분의 1만 남는 거죠. R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얘는 R분의 1이 상수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S 플러스 RC분의 1의 1이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IT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상수가 R분의 1이고 S니까 지수죠. 지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에 대한 형태의 값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지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대입하면 1이죠. 그러니까 R분의 1이야, 여기가. 그리고
무한대를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되니까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감소되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0에서 또 무한대까지 집어넣으면 4번과 같은 그래프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과도현상, RC 회로에 대한 과도현상에 흐르는 전류 IT 값을 구하면 R분의 V에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배웠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압을 뭘로 집어넣었어요? 직류로 집어넣었잖아요. 똑같죠.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 똑같은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대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C에 대한 회로의 전류 파형을 구해도 4번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어공학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전달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죠. 자,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감쇄하죠. 지수적으로 감쇄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과 같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력과 같으나 지수적으로 감쇄한다. 똑같아요. 이것도 RC니까 처음에는 입력과 같으나 지수적으로 감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회로니까요. 자, 요거 이제 1차 지역이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건 2차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식은 2차 지역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